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 지정되기 전에 세 군데 중에서 가장 핫했던 지역이 어디였죠? 지방으로 돈이 몰린다 라고 하고 과거에 조정 대상 지역 풀린 다음에, 풀리기 전까지는 대체적으로 하락장 보이고 있다가 갑자기 풀리고 나서 엄청난 폭증장이 되었죠. 부산이죠. 2달 만에 5억이 올랐어요. 사실상 4억 5천이지만 기사에서는 올라갈 때는 올림이고 떨어질 때는 버림이죠. 과잉 공급 상태인데 가격이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랩 잘하시는 분이. 뭐라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공급의 시장이 아니다. 뭐 매번 서울 공급 부족하다 하는데 지금 그 이상으로 수요를 억제해놨고 그 다음에 공급도 과거 떨어질 때보다 오히려 공급이 많이 들어옴에도 올라가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뭐 부산이라고 다르겠어요. 지금 부산도 수요 공급의 논리에 따른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투기 들어오고 지금 항상 진짜 시장 막판에 더 급격하게 오르죠. 그래서 규제 들어가면 집값이 더 오르는 거다. 시장 막판에 털고 빠지려고 더 많이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낚이게 되면서 가격은 치솟고 거품이 쌓이다가 터진다. 예전에 튤립도 그랬고 닷컴도 그랬죠. 일본 부동산도 말할 것도 없고 리먼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갑자기 막 이렇게 급격히 호가 오르고 하니까 불패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심리적으로 조장해서 항상 막판에 그렇게 될 뿐이다. 이렇게 오르다가 점점 이렇게 상승세가 짙어진다 하면은 요쯤 되면은 이미 꼭지다. 원래 가치가 뭐 요 정도로 오르는 게 맞는데 이렇게 오르고 있으니까 뭐예요? 이렇게 한 여기쯤 가면은 꼭지다. 지금 제가 여기쯤부터 경고하기 시작했죠. 이만큼 더 올랐다고 맞는 거예요? 결국에 이렇게 될 건데. 구축도 들썩이고 있답니다. 언제 이후? 2012년 이후 역대 최고다. 그 다음에 매매 가격 상승 지속, 전세값도 고공행진이다. 계속 매매, 전세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지역마다 사이클이 다르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떨어지던 지역이 너무 많이 빠져서 다시 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최근에 말하는 지역들이나 다 떨어진다고 그러죠. 뭔데 다 떨어진다고 그래?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방도 원래 오르는 사이클이 처음부터 이렇게 오르지 않죠. 떨어지다가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떨어지다가 만약 사이클대로 오르더라도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급해진다. 점점 더 급해져서 급해질 때쯤 꼭지 찍고 다시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사이클로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가는 게 없이 그냥 떨어지다 거의 뭐 V자 반등처럼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랬냐 보면 갭투기가 장난이 아니죠. 해운대구 지정할 만했죠. 지금 보면은 해운대구 그 다음에 김포시 이런 데들 지정할 만했죠. 여기는 이미 지정돼 있고 천안하고 뭐 이런 데 더 추가로 지정할 계획해야 되죠. 그 다음에 보면은 어디에요? 1위 해운대구, 2위 진구, 3위 그 서장님 사시는 거기, 그 다음에 뭐 사상구, 진구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엄청나게 거래 많이 되고 있다. 한 단지에서만 60건 된 거죠. 그러면 한 달에 10건 정도 나온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값이 상승장이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한 1, 2년 더 오르고 2, 3년 더 오르다가 슬슬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건 진짜 꼭지 때 갑자기 이렇게 오르는 거죠. 막판에 털고 빠져나갈 때 그때는 급하니까 막 호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부터 이렇게 되고 있다. 오르는 게 시작과 동시에 준비 땅 하고 도착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방도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전세가 막 엄청나게 신고가 찍는다는데 이런 식으로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허위 매물 신고도 2.5배 껑충 찌었다. 자, 허위 매물 신고가 늘어난다는 거. 허위 매물 신고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갑자기 허위 매물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부산에서 1, 2, 4, 5, 6, 7, 9위를 다 차지했어요. 허위 매물 신고가 많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허위로 허위 매물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 예전에 재작년쯤만 해도 허위로 허위 매물 신고해가지고 90% 넘게 반려당했었죠. 동탄 같은 경우. 어느 지역들이 그래요? 투기꾼들 들어가가지고 집값 떨어지는 거 방어하려고 집값 저렇게 빨리 오르는 거 실수요들 안 좋아해요. 근데 왜 아파트 가치를 지키자 하면서 집값 떨어지는 거 방어하고 하는 이유 다 뭐예요? 방어해야지 지들이 팔고 빠지죠. 그 다음에 빠지고 난 뒤에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그거 같이 방어해준 사람들은 바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결국 뭐 됐어요? 조정대상 지역 지정됐다. 부산의 독수리 오염제가. 해수동 외에도 연제구랑 남구 이런 데가 지정이 되었더라. 사실상 부산 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 외에도 그 다른 구에도 조금 더 볼 데가 있으니까 계속 모니터링 해줘야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김포 떨어지면 파주, 부산 떨어지면 울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정되니까 아파트값 쭉 떨어졌다고 그러죠. 떨어질 때는 호가를 보고
올라갈 때는 실거래가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원래 정상이다. 왜냐? 호가는 부르는 사람 마음이라서 올라갈 때는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 마음이 중요하죠. 그게 가격이잖아요. 파는 사람은 무조건 비싸게 팔고 싶고 사는 사람은 싸게 사고 싶은데 올라가는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싸게 사는 사람 기준으로 맞춰야 되는 거죠. 반대로 떨어질 때는 마찬가지로 싸게 사고 싶은 실수요랑 비싸게 팔고 싶은 집주인이 있으면 떨어질 때는 싸게 사는 실수요보다 비싸게 팔려는 집주인에게 맞춰야 되는 거고. 근데 호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웃기고 아파트값 한풀 꺾였다 하면서도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대요. 모두 상승세가 꺾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대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사실상 이거 규제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얘네께 번진 게 맞죠. 왜? 신고일은 30일이죠. 신고일은 30일인데 사자마자 바로 신고를 하냐? 보통은 안 그러죠. 이거 대부분 얘네가 규제 지역 지정되기 전이다. 대부분은 전인데 이렇게 확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되기 직전에도 그런 상황이고 되고 나서 된 거래랑 안 된 거래 섞이니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처음부터 지정 계속 안 된 거래들이 나오는 거고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추세를 지켜봐야 맞는 거죠. 저건 보면 어때요? 그래서 매물이 쌓이고 있다. 부산 같은 경우 많이는 안 늘었다고 보이지만 0.9%로 보이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이 쌓이고 있다. 부산에서 어디서 많이 쌓여요? 강서구. 근데 급매물은 수영구나. 강서구는 많이 쌓이는 만큼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해운대구 이런 데들 많이 나오고 있다. 뭐 조금 증가한 것 같아 보인다고 하는데 열흘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슬슬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매매 거래량은 어때요? 아직 얘네 둘은 집계 다 안 됐지만 지금 마지막에 빵 터지고 11월까지는 10월 못지않게 많이 나올 거예요. 아직 신고일 많이 남아서 다음에 2월에 나오는 지표가 제대로 나오겠죠. 이제 거래량 망했다 하면서. 그리고 계약일 기준으로 보면 지정 이후 물론 여기 또 아직 신고일 남았고 여기도 아직 신고일 남았죠. 근데 여기가 먼저 신고하기 시작했으니까 조금은 더 많을 수 있더라도 확 줄어든 데 보이죠. 요때에 비하면 아직 많을 수도 있는데 거래량 많을 때에 비하면 많이 줄었더라. 신고일 며칠 차이도 안 나는데 뭐 해운대구 막 엄청나게 오른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요 거래가 좀 비정상적이었던 거죠. 19일날 발표 났죠. 3시쯤 발표 났는데 엄청나게 깎인 가격으로 거래했죠. 여긴 지정되기 전부터 이런 가격이 굉장히 비정상적인 가격이었죠. 떨어지고 있었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쭉 오르고 있네요. 갭투기 굉장히 많이 들어간 그 단지죠.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호가 5억까지도 나왔죠. 여기 마지막 거래 7억이었는데 9억에서 9억 5천이면은 이 한 사람이 여러 부동산에 9억에서 9억 5천까지 내놨다는 거죠. 20억. 최근 거래에 비해서 조금 저렴하게 뭐 이 거래보다는 비싸게 나왔지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를 봤을 때 아직 좀 급매물 안 내놓는 상황이고 여기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상황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급매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이죠. 뭐 비싸게 내놓는 것도 있고 부산도 앞으로 더 위험하다. 왜? 종부세 납부 대상이 5천명이 늘었으니까. 세액이 급증한 이유는 공시가격 상승. 이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맞추기로 했고 집값도 최근에 말도 안 되게 뛰었으니까 공시가격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계속 더 늘어날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뭘로 띄우려고 그래요? 가덕도 신공항 효과다. 예를 들어 저기 김포공항 인근에 뭐 저기 양천구 신월동이나 강서구 화곡동 완전 붙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하철로 몇 정거장씩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비행기 소음 때문에 전화 통화하기도 힘들다. 그런데 막 공항 들어오면 무조건 올라야 되죠. 공항 들어와서 그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이 얼마나 되느냐, 고용 창출 효과가 나오느냐, 주변으로 상권 번져가면서 형성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조금 봐야 되는데 그냥 기대감, 그러니까 오름. 그러면은 저 기대감 없어지면 떨어져요. 그만큼 그거 관련 없죠. 비규제 지역이니까 오른 거다. 이런저런 핑계 대가면서 입주 적지 않죠. 12월 19,078세대주 부산에 1100세대 입주 남아있다. 아직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계속 비슷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입주 많죠. 분양 막차 지금 부산에 가장 많이 남았죠. 분양 막차 때 그 지역은 무조건 띄운다. 그래서 수용성 중에서도 수원을 가장 많이 띄웠고 구리 이런 데도 많이 올랐는데 수용성 묶어서 띄운 다음에 특히 수원. 왜? 수원에 물량이 엄청 많았기 때문이죠. 분양 물량이. 그 다음에 지금 파주 왜 띄우겠어요? 분양 물량 많이 남았죠. 다 지금 그 언론에서 중점적으로 띄우는 지역들은 다 뭐다? 분양 많이 남았고 그래서 띄운 다음에 분양가 올라서 해주면은 홍보하기 좋죠. 집값이 떴으니까 분양 청약 경쟁률,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니 청약 경쟁률 높아지고 그러면은 건설사들 돈 잘 벌고 신문에서는 광고에도 홍보 효과 잘 나오고 그러니까 언론에다가 홍보비 많이 주고 아예 건설사들이 가지고 있는 언론들도 많고 그런 효과 노려서 결론 예를 들어서 김포까지 뭐 GTX D 들어온다고 해서 막 띄우는 거 인정한다고 칩시다. 근데 부산이 그 신공항 이슈 하나로 그렇게 뜰만한 그런 작은 동네예요? 그렇게 갑자기 폭등할 만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부산은 뭐 때문에 떴다? 비규제 지역이면서 광역시죠. 광역시니까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요가 많다. 그 다음에 그간 하락세가 좀 길었다고 뭐 저평가 이야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문제는 뭐다? 사실상 규제 지역일 때 계속 하락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미 오를 메리트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규제 지역 되자마자 올랐으니까 이건 그냥 비규제 지역이랑 오른 거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지방 이제 얘는 올해 떨어졌으니까 서울처럼 몇 년씩 오른 게 아니라 오른 지 얼마 안 됐다. 이제 지방 오를 사이클이다. 물론 사이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다 서울처럼 사이클 돌아가진 않고 거기다가 문제는 뭐예요? 사이클 초창기에 원래 서서히 올라야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매수 심리가 미친 상황이다. 그러면서 생기는 게 거품이고 이렇게 거품이 생기니까 터진다는 거죠. 따라서 그 전에 규제 지역으로 떨어지고 규제 지역이면 특별히 메리트 없었던 부산에서 규제 지역 풀자마자 올랐다는 건 비규제 지역이라 투기꾼들이 들어오기 좋은 요건이었고 이제 규제 지역 됐으니까 빠져나가면서 터는 동안 또 조금 더 호도에서 올리긴 하겠지만 이제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12월에는 법인 급매물이 많이 나올 예정이죠. 따라서 부산 부동산 시장은 거의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